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짧게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자, 이제 지구 환경의 변화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무한도전 보시면 엘니뇨, 라니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뭐 종영된 프로그램이지만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엘니뇨랑 라니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거 배워볼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페루의 평상시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페루랑 이제 페루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서경 한 80도 정도의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동경 120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그 태평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두 개가 이제 서로 상관이 있으니까 그려놨겠죠. 자, 그래서 태평양 연안의 평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루는 있잖아요. 어떤 곳이냐면 이제 그 적도 근처 지역이에요. 근데 적도 근처 지역인데 적도 근처에는 무슨 풍이 불더죠? 우리 이단에서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 자, 적도 근처에서는 이제 무역풍이 부는데 이제 그 남동 무역풍이 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페루가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동 무역풍이 붑니다. 그러면 남동 무역풍이 불면 바다가 이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해수면이 페루는 낮고 인도네시아는 높아지게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닷물이 여기로 가잖아요. 맞죠? 근데 인도네시아 대륙에 막혀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이 바닷물이 또 타면서 페루 위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해류라고 하냐면 남적도 해류라고 그래요. 적도 근처, 남반구의 적도 근처 해류라고 해서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얘들아, 그러면 바닷물이 페루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페루의 해수면이 왜 낮아진다고 돼 있지? 아, 이거예요. 자, 남동 무역풍이 불게 되면 일단 바람 때문에 일단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루 해수면이 낮아지는데, 근데 해류 때문에 요렇게 되면서 바다는 일정한 걸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은 낮추고 싶고, 맞죠? 낮은 지역은 높여서 평형을 이루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루 근처의 바다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용승이라 그래요. 물이 용승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얘들아, 깊은 바닷물이 페루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들아, 적도 근처면 요 바닷물은 굉장히 뜨거운 바닷물이겠죠? 핫한 바닷물일 거예요. 근데 요 바닷물은 좀 차가운 바닷물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페루의 해수 온도는 수온은 낮겠죠. 맞죠? 그러면 수온이 낮아? 그러면 이 바닷물이 만약에 증발해서 비가 내린다. 구름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기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페루는 굉장히 기온이 낮습니다. 그러면 페루가 기온이 낮아요. 그러면 기온이 낮으면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냐면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들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죠? 고온에서 고기압에서 미안 저기압으로 불죠. 맞죠? 그러면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면 얘들아 상승 기류가 형성이 돼야 비가 내리는 거지. 근데 지금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면 여기서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고기압이고요. 맑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1년에 며칠 안 돼요. 몇십일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페루 평상시상을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좀 말이 헛나오는 경향이 있네. 남동 무역풍이 불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그러면 바닷물을 평형을 유지하고 싶어서 밑에 있는 바닷물이 페루 쪽으로 올라와요. 그걸 용승이라 불러. 그러면 용승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니까 수온이 낮고 기온이 낮아. 기온이 낮으면 그 지역은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 고기압이고요. 맑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별로 어 1년 내내 비가 오는 날이 별로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엘니뇨라고 하는 거 뭐냐면, 온갖 X들이 있는데, 평소와 반대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와 반대 상황.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평상시 상황이 일어났던 원인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동무역풍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남동무역풍이 안 불어. 상대적으로 약해지거나 아예 안 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류가 형성되지 않죠. 페루 바닷물이나 인도네시아 바닷물이 이렇게 막 높아지고 낮아지고 용승이 일어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들아 수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되죠. 기온이 높아지는 거야. 여기는 적도 근처라 했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류가 형성이 되고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얘들아 상승 기류가 되게 빠르게 형성이 돼요. 그럼 얘들아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지. 저기압이 되면서.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엘니뇨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수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그 적도 근처의 물고기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적도 근처의 물고기는요 되게 막 반짝반짝거리고 색이 화려해요. 근데 어부들이 이제 그 낚시란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럴 때 엘니뇨 때 고기를 잡으니까 되게 딱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고기들이 막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또 언제 일어나냐면 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런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일어나니까 이건 예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해서 그 악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엘니뇨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엘니뇨 현상은요 매년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매년 페루에서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엘니뇨 현상이 심해지면 그러니까 1년 내내 막 비가 오고 저기압이고 홍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지구과학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페루 이런 아이를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페루가 이런 식으로 용승이 안 일어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연교차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시원해지고요. 상대적으로 겨울이 좀 더 따뜻해져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해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니뇨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엘니뇨는 다시 평소와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동무역풍 안 불고요. 남적대류가 형성되지 않고요. 그래서 페루의 수온이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고 상승기류가 일어나서 페루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라니냐인데요. 라니냐는 또 어떤 현상이냐면 평소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가 훨씬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동무역풍이 되게 세게 부는 거야. 그러면 남적대류가 완전 크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페루의 해수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온이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기온이 더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하강기류가 더 세서 비가 원래 별로 안 왔는데 더 안 오게 되고요.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는 게 라니냐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엘니뇨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엘니뇨가 왜 문제가 됐냐? 요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쌀과 설탕 생산이 감소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는 가뭄 위험이 커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엘니뇨 현상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게 심해지니까 위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있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오존층 파괴까지 하고 마칠 수 있을 건 이런 오존층 파괴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엘니뇨 라니냐 예요. 자, 페루 연안의 평상시 상황에 대해서 보자면 남동무역풍이 불어요. 페루 근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페루 해수면이 되게 낮아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용승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물은 평형을 이루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찬바닷물이 올라오면 수온이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일어나게 되고 고기압에 맑아요. 지금 이걸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엘니뇨는 평소와 반대예요. 남동무역풍이 약해지거나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남적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페루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고요. 상승 기류가 형성돼서 페루의 저기압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라니냐는 평소가 강화되는 거예요. 남동 무역풍이 더 세게 불고 남쪽 대류가 더 강하게 치고 페루 해수면이 더 높아지고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고 수온은 더 낮아지고 기온은 더 낮아지고 하강기류 엄청 강해져서 가뭄이 일어나는 거. 됐죠? 자,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자, 요까지 해서 일단은 오늘 엘니뇨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존층 파괴 그리고 오존 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